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리얼 추운 겨울입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따스운 겨울 길거리 음식들 즐겨 드시고 계시나요? 뭔가 저답지 않게 꼼꼼하게 안부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요즘 또 무슨 뭐 폐렴 바이러스인가 해서 그 유행이래요. 독감도 유행이고요. 코로나는 뭐 끝이 났지만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고 뭐 이제는 뭐 그렇게 거리두기 하던 그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 곳에 가실 일이 있거나 대중교통 타실 때는 뭐 가방이나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 정도 챙기셔서 뭐 짧게 짧게 그때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고를 때 쓰는 것만 해도 꽤나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웬만해서는 아직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군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친구. 대단합니다. 네, 듣고 있니? 다들 한 번쯤은 걸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번 걸려 봤거든요. 아주 그 기똥차게 한 번 딱 걸리고 거의 한 6개월 뒤였던 것 같은데요. 예. 6개월 뒤에 한 번 더 걸렸던 것 같고. 맞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진짜 항체가 걸리고 나서는 이제 항체가 막 몸 안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힘을 잃어갈 때쯤 딱 또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무리를 무리할 일도 있고 해서 되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긴 했거든요. 되게 피곤하고 막 몸이 안 좋았을 때긴 했는데 아무튼 코로나 두 번 걸리니까 이게 무척 아픕니다. 두 번 걸려도 아파요. 이거는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좋아하는 계절이니까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 따숩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요.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그 제 일신상의 가장 큰 변화인 이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뭐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네요. 그렇군요. 네. 이건 저의 편견이었군요. 아무튼, 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때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고향을 떠나서 저처럼 서울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사 얘기에 많이 공감하실 것도 같고,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뭔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제목은 좀 거창하게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제목이죠. 저는 참고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제목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나의 해방 일지 제목을 좀 빌려서 나의 해방 이사 일지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이사가 영원한 해방은 아니고요. 영원한 해방이라면 이제 집을 사야겠죠. 자가가 생기는 집을 매매를 해야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 에서 8년 만에 떠난다는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해방 이사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럼 저의 해방 이사 일지 함께 보시죠. 우선 저는 지금 8년째 아주 작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서울의 청운의 꿈을 품고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고자 대체 사는 곳이 대체요 뭐가 중요한가? 어서 빨리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좋은 곳으로 이사가 살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열정 이런 열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좁디 좁은 이 작은 원룸에 살아도 오케이다. 빨리 성공하자. 오히려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막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저를 그 젊음에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아주 작고 허름한 원룸을 구해서 살기 시작하였지요. 네. 사실 지금보다 더 빨리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이사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놓쳤고 이사를 가려는 어떤 의지와 에너지가 바닥 상태에 떨어졌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뭔가 이제 제가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일이기 때문에 수험생 신분으로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그 꿈이 좌절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그 사연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꿈이 좌절되면서 그 결과로 번아웃과 우울, 불안 이런 트리플 콤보를 이제 얻어맞고 그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자기 샤이니의 셜록이 생각나는 건 왜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어. 그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룸이라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아무튼 뭔가 이게 옴짝달싹 꼼짝할 수 없는 마치 제 몸이 하나의 이제 배터리라면 하나의 배터리라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 상태 같은 그런 이제 정신과 육체가 어떤 에너지들이 모두 이제 바닥이 나버려서 이제 오래도록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지 못해서 갈 에너지가 없어서 이 좁은 방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또 정신과 육체가 또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뭔가 계속 이제 저의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메비우스 띠 같은 상태랄까요? 그런 상태가 오래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한 3년째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제 저의 어떤 그 좌절과 번아웃,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아물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 또 심리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지가 거의 한 2년? 2년이 됐는데 계속 가야지만 하고 어떤 이렇게 탁 스위치가 탁 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뭔가 이렇게 방전 상태, 사람이 이제 고갈돼서 쭉 처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징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가 결정되니까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좀 무거웠던, 그동안은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를 못하니까 뭔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라 될까요? 자기 자신한테 되게 좀 모진 말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너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라든지 나 자신한테 되게 나 자신을 괜찮아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힘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아유 이사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여기서 처박혀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못났게 바라보고 탓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점차 조금씩 저의 생각들이 바뀌고 제 마음을 좀 바라봐주면서 좋아졌던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팟캐가 되게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그거의 어떤 탁 첫 시작이 되게 됐던 게 이 팟캐였던 것 같아요. 이 팟캐도 오랫동안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되게 유명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피겨 스케이팅의 이제 전설이죠. 그 김연아 선수한테 인터뷰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연습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하냐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하는 거지. 그죠. 뭐든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반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지만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이죠.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고된 그 과정들. 하지만 그거를 꾸준히 해야만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게 어떤 필연적인 거죠. 필수적인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뭐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반복되는 것들은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종의 루틴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 걸어서 회사에 가고 씻고 하는 반복되는 어떤 일상처럼 그걸 자기한테 습관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동안 저는 생각만 했던 거죠. 생각만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했죠. 뭔가 그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별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돌이켜보면 이 생각이 되게 무거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들어줄까? 막 그런 걱정들. 시도도 해보기 전에 어떤 나에게 찾아온 어떤 걱정과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되게 도전하기 힘들게 하고, 뭔가 딱 그 한 발자국만 발을 탁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발자국이 너무 이제 무거운 거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그때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해보자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녹음을 했죠. 그렇게 한번 시작하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1회를 올렸으니까 다음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올려야 되죠.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23
24회죠. 24회. 세상에나. 24주 동안 제가 이걸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중간에 잠깐 쉬기도 했지만, 그죠? 24주의 기간을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아무튼, 뭐, 사설이 길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뭔가 이 팟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더 이 팟캐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 특히나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어떤 뭐 댓글이라든지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것들, 뭐 지금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이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타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이런 플랫폼에 올려주는 댓글들, 혹은 뭐 별점 남겨주시는 분들, 하트 찍어주시는 분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한테 좋은 피드백을 또 주셨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꽤가 아니죠. 정말 큰 에너지가 됐었어요. 예. 지금도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그렇게 긴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이사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에너지가 탁 생겨서 진행이 탁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여러분께 참 감사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에 집주인분과 중개사를 만나서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저는 전세를 구했고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월세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월세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전세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전세금이 단위가 꽤 크죠. 커서 일단 있는 돈으로 계약금을 넣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 일자도 받았습니다. 네. 이제 합의한 날짜에 이사를 하게 될 거고요. 남은 이제 전세 잔금을 치르고 이제 전입 신고를 또 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의 세입자가 되고 새로운 동네의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은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전세 그 갱신권인가? 그게 있어서 또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뭐 갱신권을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긍정적으로 이곳에서 그래도 4년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 가게 될 곳은 한강 근처라서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냐면, 제가 또 한 4, 5년 전에 이제 저랑 이제 제 지인 몇몇이랑 이제 사주를 보러 한번 갔어요. 그때 저랑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팟캐 들으시는 분 중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시험을 준비 한때 하셨던 그런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꽤 긴 시간 동안 시험이 합격이 안 되고 잘 안 풀리면 물론 저의 어떤 실력을 이제 뭐 돌이켜보고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갑갑해지잖아요. 빨리 합격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 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걸 맹신하진 않아요. 맹신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싫어, 절대 싫어, 뭐 이러지도 않거든요. 약간 반반인데,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또 기분이 좋은데, 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랄까, 그런 공포심 같은 건 있어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도 답답해서 이제 몇몇 이제 같이 준비하는 이제 수험 동기들과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사주를 봐주셨던 어르신께서 한강 근처에 집을 구해라. 제가 그때도
이사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4, 5년 전이면 그때도 내가 이사 얘기를 했구나. 야, 이거 2년 만에 간 게 아닌데?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하긴 여기 8년을 살았으니까 4, 5년 전에 사주를 봤다면 이미 한 4년째 4, 5년째 살고 있었을 때니까 3, 4년째 살고 있을 때니까 이사 가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한테 한강 근처로 제가 그때 이사를 물어봤거든요. 이사를 뭐 오래 가도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때 한강 근처에 이제 집을 구해서 가라. 너는 물 근처에 있는 것이 너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 한강 근처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비싼지 알고 하는 소리시죠? 제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좀 따지듯이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다고 요즘 대출 이런 얘기도 하고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찌저찌 하여서 이 5년 후에 한강 근처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분이 얘기했던 게 실현됐다기보다는 그때 그 사주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들이 제 안에 세뇌가 돼서 무의식 속에 그 생각이 들어가서 물 근처로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 실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된다니까. 의외로 굉장히 맹신할지도. 아무튼 그래서 근데 한강 쪽에서 일단 저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고 강이나 물을 볼 수 있던 것 자체가 주는 힐링이 있고 제가 또 힐링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번에 한강을 간 게 갑자기 제가 엄청나게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갔냐? 그건 아니죠. 네.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준비하던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해서 제가 원하던 성공과 입시양명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제가 가진 돈은 또이다.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됐느냐? 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1월 달 안에 한 3주도 안 된 시간에 일어났어요. 이 계약까지가.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까지가. 이 뭔가 이렇게 진짜 흐르는 파도에 몸이 이렇게 실려가듯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처음 구한 월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단위의 돈으로 전세를 구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 때도 이제 부모님 댁에 계속 지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사를 많이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4살 때인가? 그때까지 어디 한 곳에 사시다가 제가 4살 때 이사를 와서 그 조그만 아파트에 지금 이제 제 나이를 빼면 이러면 나이가 나오겠구나. 허허허허 이거 무의식 중에 얘기할 뻔했어. 휴. 아무튼 꽤 긴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4살 때면 제 기억을 못 하죠, 전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어요. 이제 근데 부산에 있다가 제가 첫 직장을 구하고 독립한다고 나와서 잠깐 살던 거. 잠깐 그때도 월세 저렴한데 싼 데 구해서 월세 살았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바로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부산에서 월세 구할 때랑 이번에 서울 와서 월세 구하는 거랑 두 번이 다 월세고 다 안에 가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풀옵션으로 돼 있는 곳이라 저는 지금도 저의 물건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월세집에 침대도 이 집 거고요. 침대, 가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진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전이 뭐지? 없습니다. 예, 뭐 컴퓨터는 가전이라고 볼 수 있나? 전자레인지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만큼 이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몸만 움직이면 되는데, 몸이랑 뭐 옷가지랑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본 적도 없고, 이렇게 큰 단위의 돈으로 전세를 구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월세로 왔으니까 뭐 요즘에 되게 시끄러운 그 전세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이 부동산 계약, 아주 이 큰 건의 이런 부동산 계약은 이번이 이제 인생이 처음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계약하는데 엄청 좀 긴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막 긴장되고, 막 밤에 이제 막 생각도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떨리고, 막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도 많고 그랬는데, 대체 2년마다 전세로 이사를 다니시는 이 이사 선배님들, 이 선배님들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이 모든 파도의 시작인 11월 7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먼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11월 7일이면, 잠시만, 달력을 보니까, 제가 오늘 녹음하는 이게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3주 전이네요. 딱 3주 전.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이제 싼 매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집이죠. 제가 전세를, 제가 이사 간다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를, 심지어 이제 경기도 쪽도 이렇게 몇 군데 정해서 막 계속 보고, 막 매물 올라오는 거 매일매일 네이버 부동산으로 체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싼 매물이 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네. 이 매물이 주변의 시세보다, 주변 시세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가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그 같은 사이즈의 다른 올라온 매물들 전세가보다 5천만 원이 싼 거예요. 오, 지저스. 5천만 원이나 싼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봤죠. 보고 제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눕고 싶은 막 그런 성향이거든요. 집돌이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제 지인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매물이 떴을 때 바로바로 보러 가야 된다. 미루다가는 사라진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날 내가 뭔가 좋은 매물이 있다라고 발견한다면 무조건 퇴근하고 바로 보러 간다. 이거를 이제 제 지인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날도 피곤했으나 오후에 이제 부동산 전화를 걸어서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몇 시까지 와라. 제가 이제 보통 5시 퇴근인데, 제가 5시 퇴근하고 가면 한 5시 한 반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보러 가도 되느냐 하니까, 이 집에 사시는 분은 6시에 퇴근하시니까 그 이후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처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기다리면서 이제 보러 갔죠. 아무튼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 정말 보러 가기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 계약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얘기지만, 그때 안 갔으면 정말 아직도 계속 이사 가야 된다는 걸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맘때쯤 한참 이제 제가 아이폰 메모장에 극복 챌린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항상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허기가 뭔가 이렇게 달달한 게 또 먹고 싶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과자랑 그 제로콜라랑 이런 걸 사서 먹는 게 되게 습관이었거든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하게 되고 집에서 뭘 많이 먹게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 특히나 사람들 막 되게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성향이 있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겪었어서 먹는 걸로 많이 막 이렇게 외로움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끊어내고 싶어서 예, 극복 챌린지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그날 저녁에 과자를 사러 가지 않고 저녁만 딱 먹고 끝을 내면, 아,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걸 이제 챌린지처럼 매일매일 좀 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게 약간 이사랑 같이 겹치면서, 예, 아, 이것도 내가 이제 가기 싫은 걸 한번 극복해서 가보겠다 해서 그 챌린지의 도움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러 갔죠. 보러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돈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가 기금으로 하는 전세 대출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상품이 보면 이제 신혼부부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버팀목이 있고, 일반은 이제 청년도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이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은 나이가 조금 지나버려서 예,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고 가려고 이제 전세를 알아봤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생각해서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됐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예, 아파트로 이제 전세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제목에도 피처링 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예, 이렇게 계약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계약한 이 집 말고도 한 두 집을 더 이제 정해놓고 갔거든요. 총 세 군데를 보고 싶어서 갔어요. 세 군데가 다 이 부동산에서 올린 거였는데, 그래서 갔죠. 갔더니 사장님이 이 세 집 중에서 두 집은, 한 집은 이제 세입자가 좀 이상하죠. 뭐 집을 안 보여주고 싶다 뭐 이랬고, 한 집은 이제 집 그 사시는 분이 뭐 중국에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신다 이래가지고 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딱 한 집을 볼 수 있다고 한 집이 이 집이었어요. 5천만 원 싸다는 이 집.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보러 가기 전에, 사장님 대체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저도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 상태가 엄청 막 낡았나요? 엄청 막 못 살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임대사업자 물량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임대사업자? 그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막, 그 전세 사기 막 터지면 막 그 임대 사업자로 해서 막 회사나 막 이런 그 업체에서 막 이렇게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사기 당하는 물량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아니라 이 집은 이제 부부가 계신데,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게 등록이 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전세금을 올릴 때 그 전세 금액의 5% 이상 올리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 임대업을 하는데 이게 뭐가 좋으냐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른 집들은 이 집보다 막 5천만 원 이상 비싸게 막 이렇게 전세금을 올려놓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세금 혜택이 있대요. 세금을 이제 절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금 혜택을 받고자 임대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본인이 사시지 않고 임대를 내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처음 하는 사실이라 그렇군요 하고, 시간이 돼서 같이 집을 보러 갔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뭐 엄청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싸서 되게 허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허름하지도 않고,
예,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남자 혼자서 이렇게 살만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가서 막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거를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됐다면 뭐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리모델링 차이로만 이제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냥 뭐, 예, 제 가정 가구 좀 사서 드리고, 그냥 벽지도 보니까 뭐 깨끗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막 낡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더 좀 호감이었던 거는 갔을 때 세입자가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그분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 집에 4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물론 갱신을 하셨겠죠. 그렇게 4년 사셨는데 든 생각이 그건 거예요. 아, 그래도 좀 더 남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집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훨씬 더 민감하게 이렇게 좀 어,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4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는 아, 굉장히 살만해서 사신 게 아닐까 이런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들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던한 편이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이, 뭐 이래도 뭐 다 대충 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것도 뭐 저의 편견일 수 있지만 예, 여자분들은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사를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여성분이 4년 동안 이렇게 별 탈 없이 사셨다는 얘기는 별 문제 없이 사셨다는 얘기는 사셨다는 얘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겠구나 집이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이렇게 되게 이제 많이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내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했더니 친구가 야, 들어가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그 정도나 차이 나게 싸고 그리고 네가 봤을 때 엄청 낡지도 않고 살만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임대사업자 낸 물량이 오히려 더 그분들이 뭐 법적으로 좀 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훨씬 더 까다로우니까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 밤에 고민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죠. 하다가 이제 음 뭔가 이 집으로 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결정하는 게 사실 이게 결정이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사실 좀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볼까? 좀 더 찾아볼까? 시간을 좀 더 해볼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저는 쉽게 결정을 좀 못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전에도 몇 군데 이제 집을 보긴 했는데 집이 오래되고 엄청 깨끗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더 이제 고민하고 매물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오케이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에너지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기 살아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1월 8일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제 공인중개사님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다 하고 오후쯤에 중개사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오셨는데 근데 이게 이사 날짜가 이제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사 가겠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자 세입자분이 그 같은 동 그 아파트의 다른 집에 매매를 해서 가신대요. 집을 사서 가시는 거죠. 이제 자가로. 그분이 나가시는데 그 매매로 이제 사겠다는 그 집에 사시는 또 노부부가 계신데 이 노부부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로 탁탁탁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부부 분도 이
중개사님한테 집을 찾아달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사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이 노부부가 이사 가는 날이 정해져야지 이분도 자가로 사서 이 집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확정이 안 났지만 가계약금부터 먼저 넣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계약금 얘기 덜컥 좀 겁이 난 게, 계약금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제가 싫다고 중간에 취소를 하면 돌려받지를 못하잖아요. 집주인한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파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건 거예요. 이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내가 받아서 가려고는 하는데, 내가 이게 전세 대출 신청했는데 심사가 했는데 제가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출을 내가 못 받게 되면 이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죠. 중개인이 물어봤더니, 만약에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이 임대인의 물건에 대해서, 이 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 계약이 파기하고 전세금을 돌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의 세입자로 올 당신의 신용이난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면 그거는 못 돌려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쵸, 크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제가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서 대출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막 이런 고민이 된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제 신용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그러던 거예요. 그럼 중개인 분께서 그러면 일단 가계약을 하지 말고 일단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될지 안 될지부터 물어봐라. 그걸 먼저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가심사를 한번 받아보기로 한 거죠. 사전심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계약을 하지 않고 그럼 알겠다 하고 이제 부동산과는 전화를 끊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수요일 퇴근 전에 막 회사 재직증명서랑 이런 거 막 회사 막 이렇게 인사부에 막 신청해가지고 막 뽑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가계약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계약금을 제가 넣어서 이걸 가계약을 걸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본 이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연락이 온단 말이죠. 이 집 뭐죠? 이 집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근데 가계약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제 다음 사람들이 보고 나 이 집에 가계약할래요. 가계약 넣을게요. 그래서 이분이 가계약금을 넣으면 이분이 우선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겠다고 문자로 보내는 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역시나 돈이 들어가야지.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가계약을 안 하고 일단 심사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천천히 알아볼 수가 없고, 그 수요일 오후에 그 통화를 하고 퇴근 전에 막 한 1시간 남았나. 근데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부에서 막 서울 떼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회사 근처에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제 그걸 확인을 얻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집 근처 복사집에 가서 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건강보험 관련된 거 막 다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11월 9일날 목요일날 회사 근처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라 되게 긴장됐는데, 다행히도 친절한 이제 과장님 은행원분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심사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대출 신청하려면 계약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등기부 등본도 제가 봤던 집에 이제 주소나 뭐 호수 같은 걸 아니까 등기부 등본을 뽑았는데 다행히도 어떤 뭐 대출이 잡혀 있거나 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근저당 같은 게 뭐 이제 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뭐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집주인이 그런 것들이 내역이 아예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서류를 준비해서 갔죠. 갔더니 이제 얘기하시는 게 대출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걸로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네가 계약을 하고 계약서까지 다 가져와서 본심사를 받게 될 때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가심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네가 대출을 이 전세 금액대에서 네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X 정도는 이제 얼추 알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좋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봐주시고 다행히도 이제 꽤 이제 괜찮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본심사 때도 이만큼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이제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추 이제 대충 뉘앙스를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얼핏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죠. 큰 차이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전세 계약할 때 뭐 이런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대출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뭐지 임대인이 집주인이 뭔가 이렇게 뭐 확인을 해주거나 좀 이렇게 뭐 서류를 받아줘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특약을 넣어라. 그거 나중에 계약할 때 다 돼서 대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더라. 저한테 팁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해두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11월 10일 날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했더니 이제 이사 날짜를 이제 얼추 언제로 하자 이렇게 중개사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확신은 없었는데 이게 날짜를 픽스를 해야지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그 집에 그분도 또 그 노부부분들도 이제 이제 나갈 날짜를 딱 정해야지 이분들도 빨리 결정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날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율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러면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가계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토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문자를 보내봤죠. 했더니 날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다. 픽스가 안 됐다.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쯤에 이제 확실히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좀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11월 14일 화요일 날 이제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언제쯤이라 얘기했는데 혹시 그때보다 더 2주 뒤로 미뤄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2주 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월세를 살고 이 집에도 이제 한 3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좀 더 있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도 빨리 언제까지 나가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더 살게 되면 뭐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들어갈 그 집에 여자분이 이제 새로 집을 사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한 2주 정도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정도 시간을 좀 양해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오케이를 했죠. 오케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11월 15일 수요일, 저번 주죠. 저번 주 수요일이 아니구나. 15일이면 저저번 주군요. 저저번 주에 이제 날짜가 픽스가 됐죠. 날짜가 픽스가 되고 정확히,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이제 가계약 다음에 이제 본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집주인도 오시고 저도 이제 중개소에 만나서 중개사분과 세 분이서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본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본계약 날짜를 이제 픽스를 했죠. 그 날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또 날이 확 추워져가지고 그 전날은 좀 따뜻했는데, 그래서 날씨 춥기도 하고 막 몸도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일까? 그 첫인상도 되게 궁금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어떤 성격일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전세금이 큰 돈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나 사기꾼은 아닐까? 막 이런 의심도 계속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아주 푸근한 인상의 이제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 나이 때였어요. 예,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 오셨고 그죠. 이제 60 후반 거의 70대 초반이셨던 것 같아요. 나오셨고 의외로 조용하게 말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와이프분께서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을 담당하시는데 이제 와이프분 대신에 나오셔가지고 아유 나는 부동산 잘 몰라 이러면서 와이프분이 해와라 이런 것들을 막 A4 용지에 이렇게 막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되게 귀여우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임대인분도 예, 제가 뭐 이렇게 사고 안 칠 것 같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보이니까 꽤 마음에 들어 하셨고 뭐 저도 뭐 일단은 뭐 이사 가는 날까지 결코 뭐 의심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꽤 좋으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참 이 이사 계약이라는 게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든 사기를 친단 말이죠. 치는데 아무리 꼼꼼하게 보고 노력한다 해도 그 사람 사기꾼이 사기 치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계약이란 게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과 신뢰감과 이런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육감이라고 뭐 요즘 표현을 레이더라고 하는 거, 뭐 쎄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사람이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봤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사분이 너무 딱 부러지시면서도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중개사분이 전화로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예. 내가 그렇게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리고 이 집주인과도 꽤 오랫동안 계약을 해왔고 관계를 맺어온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난 자신 있다. 그게 아마 그때 대출금 받을 수 있냐 없냐 얘기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막상 그 집주인분들 만났더니 괜찮았고 그리고 되게 고민하다가 TV를 설치할 때 이제 벽걸이 설치하려면 벽을 타공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집주인분들 구멍 뚫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고민하다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도 되냐 했더니 의외로 쿨하시게 뭐 설치하려면 뚫어야죠 뭐 그래서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런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좋았고 아무튼 그렇게 큰 돈으로 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전세 계약을 꽤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일을 계약을 잘 해내니까 아우 기분이 정말 후련하더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뭔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인다코야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난 네가 자랑스럽다 너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미 어른이란 나이는 한참 어른이라고 불릴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스스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자체가 꼼꼼하게 막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제가 막 그 아이폰 메모장에 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써가지고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하나하나씩 해결됐다고 체크를 해가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쫙 전체적으로 다 체크된 거 확인했고 그리고 다 확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마무리를 했죠.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가 온전히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해서 이 계약 자체가 뭔가 좀 깨름칙한데 뭘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딱 그래도 깔끔하게 뭐 완벽하게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양보할 건 제가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딱 마무리를 지으니까 꽤나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마음도 가볍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마치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이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월세 받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기억은 가서 날짜 도장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대요. 뭐냐면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세입자가. 그래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했다는 신고증을 주고 그 날짜를 이제 확정일자라고 날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신고증에 그 증에 이제 뭐 호수 같은 게 있어요.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가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고증을 신고한 그 날짜가 밑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가름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고증을 잘 챙겨서 왔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셀프 보상으로 이제 집에 와서 오랜만에 교촌 치킨 하나 때렸습니다. 순살로 시원하게 네. 맛있게 먹고 그렇게 저녁을 마무리를 했죠.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이사 일지였고요. 이제 본격 이사 및 이제 해방은 2달 뒤입니다. 그때 또 이제 2탄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또 그 사이에 또 이사 가기 사이에 또 제가 또 가전 가구 이런 것도 사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이건 오반가? 그래서 그런 쇼핑, 가전 가구 쇼핑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밌게 나눌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에피소드 또 방송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이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사연 메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뭐뭐가 고민이에요. 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하해주세요 등등 살아가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불러드릴게요. voice.mayjun78@gmail.com voice.mayjune78@gmail.com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에피소드 24번째 나의 해방이사 일지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